정책론이 이제 보통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면 5문제가 나오고요. 적게 나오면 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그 출제 경향은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이제 공법에서 이제 내용이 나와요.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동산 학개론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법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불가항력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렇다고 제가 공법 강의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는 데까지는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은 못 한다 그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출문제 해설하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나왔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건 이제 그때 또 제가 부차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죠, 여기서. 정책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이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럼 시장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규제가 들어간다는 얘기, 규제가. 이게 정책이에요. 규제하겠다는 얘기죠, 정부 입장에서. 이걸 우리가 정책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이제 몇 페이지죠? 자, 78페이지네요. 페이지 78페이지예요. 자, 보시면 그 정부와 시장 개입하는 그 명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 의미 없이 개입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명분 하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 명분이라는 게 뭐냐면 시장의 실패예요. 자,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 개입합니다. 그럼 시장의 실패가 뭐냐? 딱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이게. 그럼 쉽게 말하면 시장의 실패라는 건 시장에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 가격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작동되는 건데 그게 시장입니다. 가격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이게 그 가격이 자기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이걸 시장의 실패라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험에 시장의 실패가 뭐냐라고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간단히만 소개할게요. 뭐냐면 그 신호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호등. 신호등이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는 빨간색이고, 그렇죠? 적색이고, 하나는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적색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는 얘기고, 초록색이면 가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신호등의 역할이라고,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신호등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교통 마비가 오겠죠, 이게. 그게 바로 시장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가격이라는 게 이 신호등 역할을 하는데 신호등이 뭐야? 역할을 못한다. 고장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교통 혼란이 일어난다. 교통 혼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경찰분들이 교통경찰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수신호로 하는 거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부가 개입한 거예요. 이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수신호로 해서 교통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정부의 시장 개입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시장 실패라는 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교통 혼잡이 발생을 했다. 시장 실패. 그러면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정부가 개입한다. 그래서 교통 경찰분들이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신호로 해결한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뭐야? 수정한다. 교통 혼잡을 해결한다.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이렇게 빗대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시장의 실패 원인. 이거 난이도 하루 잘 내요. 그러면 시장에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크게 이제 요 4가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외부 효과, 공공재, 그 다음에 특히 독과점. 시장은 완전 경쟁과 불안정 경쟁이 있는데 불안정 경쟁 시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독과점이잖아요. 그래서 외부 효과, 공공재, 그 다음에 독과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그래서 정보 비대칭성이 뭐냐? 금방 할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요 네 가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외부효과, 공공재,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 특히 독과점,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요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이게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보면 뭐, 일단 쉬운 거부터 좀 할게요. 이거 좀 가서, 먼저 쉬운 거부터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이걸 좀 먼저 볼게요. 쉽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거래 당사자라는 얘기죠. 수요자와 공급자, 이 당사자가 정보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세 사기예요. 전세 사기. 그게 시장의 실패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내용이죠. 보겠어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잖아요. 그럼 거래의 당사자죠, 이게. 그렇죠? 이 거래 당사자란 말이죠. 임대인은 공급자고 임차인은 수요자란 말이에요. 그럼 거래의 대상이 되는 그 재화가 뭐냐? 뭐 아파트가 됐든 뭐 부동산이 되겠죠.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정보가 있다 이거죠. 세금을 체납했고, 뭐 이런 많은 정보가 있다 이거죠. 이게 선순위 이제 채권들이 있고, 정확히 알잖아, 임대인은. 근데 임차인은 거의 모른단 말이에요. 거의. 잘 모르죠. 그리고 그런 이제 그 정보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할 능력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20대, 30대. 이 친구들이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속여가지고. 거기다 또 이제 뭐까지 있어요? 가세하는 게 누굽니까? 가세하는 게 이 중개업자까지 어떻게 짬짬이가 돼갖고 이렇게 짬짬이가 돼갖고 여기를 사기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한마디로 막 나라가 흔들흔들했잖아.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이것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한쪽은 많은 정보가 있고 타방은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뜨거웠죠. 이거 전세 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개업자 소수죠. 소수의 중개업자분들이 개입하는 바람에 이 시험이 어려워졌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참 안타깝죠, 이게. 그래서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얘기하고 이 전세 사기가 시장의 실패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양쪽에 다 이 공평한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이 거래는 일어나지 않겠죠. 누가 하겠어요, 이거. 제 친한 강사의 아들이 첫 직장이 대전이라 이제 서울 사는데 대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로 하나 했는데 1억 얼마인가? 했는데 전세 사기 휘말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상하게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얘기했으면은 이런 물건은 조심해야 된다. 말을 했을 텐데 좀 아쉽죠.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 지금 그 수습하느라고 고생이 이만저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전세 자금이 한 1억 8천이 되는데 그 중에 1억 한 3천인가 대출이거든요. 참 이거 사회적 문제지 진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많이 안타깝죠. 하여간 정보의 비대칭성 뭐 이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이 이제 시장의 실패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이게 구구절절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야 아마 이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래 불안정 경쟁 독과점은 시장 실패야 이렇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공공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외부 효과요. 이걸 좀 봐야 된다 이거죠. 공공재와 그 다음에 뭐야? 외부 효과. 자, 공공재라는 게 뭐냐? 정의부터 내려야 돼요. 어떤 경제 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비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소비 측면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띈다. 그러면 이거는 공공재예요. 그러면 이 공공재의 특징이 뭐냐면 공원입니다. 공원. 공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공원. 그럼 세금을 낸 사람이든 안 낸 사람이든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저희 동네 그 중랑천이라고 정비를 잘 해놨어요. 중랑천을. 중랑천은 세금을 낸 사람이든 안 낸 사람이든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게 공공재예요. 그러면 그 중랑천을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하려고 비경합성, 경합이 경쟁한다 이거. 줄 서서 기다린다 그 얘기예요. 소비하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걸 비경합성이라고요. 비경합성. 안일비자니까 줄 서서 기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배제성이 뭐냐면, 배제성이라는 게 뭐냐면 돈을 안 내면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배제성이라는 거예요. 돈을 낸 사람만이 소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배제시킨단 말이에요. 돈을 못 내니까. 돈을 내는 사람만 소비할 수 있죠. 근데 비배제성은 뭐야? 돈을 안 내도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랑천이라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있는 이 중랑천은 돈 안 냈어요. 세금 안 냈어요. 세금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소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비배제성. 그 다음에 줄 서서 안 기다려요. 비경합성.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뭐야? 공공재, 공원이. 그러니까 공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국방. 그 다음에 치안.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치안 굉장히 잘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외국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외국 여행 많이 하니까 이 밤에 못 나가요. 어느 나라가 말 못 하겠는데. 총이 있으니까. 국방. 딱 지키고 있잖아, 우리가. 국방력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뭐야? 이게 공공재, 이게. 누구나 누릴 수 있잖아요, 이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공공재 뭔지 아시겠죠? 소비 측면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띠면은, 이건 공공재가 되는 거야. 누구든지 소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오는 거냐? 그래서 무임승차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임승차자라는 게 뭐야? 돈 안 내고도 이제 소비한다는 얘기지. 세금 안 내고도 소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무임승차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무임승차자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돈 안 내고 뛰어들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만약에 기업에다가 공원을 생산해라 또는 기업에다 치안을 담당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은 망해요. 돈 안 내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배제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과소 생산하거나 아니면 뭐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생산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일반 기업이 생산하면 일반 기업은 뭐야? 망해요. 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공재는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과소 생산하거나 아니면 생산하지 않으니까. 누구 때문에? 무임승차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나 이 외국 같은 경우에 전철, 버스, 그 다음에 뭡니까? 수도, 전기 이런 걸 어떻게 돼요? 민영화한단 말이에요. 민영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기업에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영화해서 가격이 엄청 오른 거예요. 전기요금, 전철요금, 수도요금이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민영화에서 실패한 거죠. 이 케이스가. 그래서 그거는 뭐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 세금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비싼 그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뭡니까? 이 교통비가 특히 이제 택시요금 말고요. 택시요금은 뭐 일본보다 비싼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찌됐건 간에 교통비 중에 전철요금. 전철요금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그건 잘 해놓은 거죠, 이게. 공공재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공공재는 무임승차자 때문에
일반 기업에다가 맡기면 민영화하면은 생산하지 않거나 또는 과소 생산하면서 가격을 비싸게 매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탕 먹어요, 소비자들이.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 민영화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세금을 가지고 생산한다. 그래서 뭐 전철 또는 뭡니까? 공공보건소, 그 다음에 공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다 생산을 하죠. 정부 시장 개입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가 나오는데 비의 경합성이 뭐고 비배제성이 뭐냐 우리 시험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공원, 일기예보, 국방치안, 보건서비스 이런 게 이제 공공재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외부 효과인데요. 이 외부 효과가 뭐냐? 이거 이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말이 어려워요.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데. 의도하지 않아야 돼요, 일단. 제3자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건 소비 또는 생산이에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미치는 유리한 효과다. 그러면 이건 정해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유리한 효과다. 그럼 정해외부 효과. 불리한 효과를 준다. 그럼 이건 부의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해요. 정해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그러니까 따라서 뭐냐면 거래 당사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유리한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불리한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그 유리한 효과를 보면 정의의 효과, 불리한 효과를 주면 부의 효과.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별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 연탄 공장들이 다 이전을 해서 관계가 없는데 여기 이문동,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이문동 쪽에 회기동, 이문동 그쪽에 있습니다. 신이문 뭐 이런 데가 거기 옛날에는 한 3, 40년 전 얘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연탄 공장이 있었어요. 그 경희대에 있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어 대학교에 있는데 연탄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연탄 분진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값이 굉장히 쌌습니다. 거기 집값이 연탄 공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 거주하는 여기 분들이 엄청 어떻게 해요? 불이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연탄 공장하고 여기 거주하는 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아무 상관없죠. 제3자 행위가 연탄을 생산하잖아요.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줘요? 여기다 뭘 주는 거예요? 분진.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흰색 빨래를 걸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엔. 흰색을 걸면 검은색이 되니까.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불리한 효과를 주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의도하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의도하지 않은 연탄공장 제3자 행위가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3자에게 이분들에게 분진이라는 환경오염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환경오염. 불리한 효과를 주고 있죠. 근데 환경오염, 분진에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 연탄공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통하지 않고라는 말이 이 얘기입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라는 건 분명히 불리한 효과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외부 효과예요. 이런 건 불리한 효과를 줬으니까 부의 외부 효과, 생산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탄 공장, 공해 유발 업체들이 결국은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공해 유발 업체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의 외부 효과라는 거고요. 그럼 정의 외부 효과는 뭐냐? 이게 정의 외부 효과예요. 여기 과수원이 이렇게 있다. 여기 양봉업자가 이렇게 있다 이거요. 양봉업자가. 그럼 과수원과 양봉업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뭐 각각 별개죠. 제3자죠. 거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양봉업자가 뭐 여기 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벌이 일로 가요. 꿀을 채취하러. 그래서 이걸 수분 활동이라 합니다. 수분 활동이라는 게 뭐냐? 꽃이 피게끔 하는 활동을 수분 활동이라고 그래요. 지금 벌이 없어서 꽃이 안 피니까 사과가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배가 열리지 않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일일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벌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 하니까 인건비가 얼마냐 이거지. 그러니까 과일 가격이
세계적으로 비싼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비싼 게 뭐냐? 전철요금은 싼데 과일 가격 장난 아니게 비싸단 말이에요. 또 있죠? 비싼 게 뭐예요? 빵가예요. 빵가. 빵값이 또 장난 아니게 비싸요.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 과일하고 빵값은 장난 아니게 비싸요. 이게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이건 뭐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이 일로 가갖고 수분활동하니까 과수원 아저씨는 기분 좋죠. 수분활동 해주니까 인건비 적게 들죠. 그 다음에 꽃이 많이 피니까 어떻게 돼요? 사과가 많이 열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유리한 효과를 줬죠. 이게 정해의 효과예요. 정해. 그러면 이제 이 양봉업자는 어떻게 해요? 정해의 외부 효과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양봉업자가 과수원업자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느냐? 그런 대가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유리한 효과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대가가 없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럼 이거를 외부 효과라고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두 개예요. 정해의 효과, 부의 효과. 정해의 효과는 이 양봉업자 생각하면 되고요. 부의 외부 효과는 환경 오염 유발하는 공장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부의 외부 효과의 또 대명사가 층간소음이죠. 층간소음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요 정도 이렇게 알고 되시고요. 복잡하게 나왔는데 뭐 요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부의 외부 효과는 어떻게 돼요?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 적정 생산보다 많이 생산해요. 왜 그런지 모르셔야 됩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이 공부하면서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힘들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적정선에서 맞추면 돼요. 그래서 과대 생산해요. 부의 외부 효과 나오잖아요. 과대 생산 소비를 해요. 정의 외부 효과가 나오는 것들은 과소 생산 소비예요. 자, 이거 어떻게 외우면 이렇게 하면 돼요. 부대찌개 하시면 돼요. 부대찌개. 부의 외부 효과 나오죠. 과대 또는 과대 소비예요.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 반대말이니까 소가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과소 생산 소비가 일어난다. 그럼 뭐 정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저가 우리 애들 키울 때 정말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정말 그때 맞벌이 할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정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어린이집이 많아졌어요. 저가 애를 그 어릴 때에 비하면 우리 애들이 좀 컸는데 이제는 그때에 비하면 훨씬 많아졌어요. 맡길 때가. 그래갖고 이거 팩트입니다. 우리 시험 안 나오지만 큰 애가 안 가겠다고 막 난리치는 바람에 또 때렸다는 것도. 근데 CCTV가 있어야죠. 그때 당시만 해도 CCTV가 없었어요. 이게 벌써 오래된 얘기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싼데 그 유치원 보냈어요. 그거. 아주 그 두 놈 그 유치원비 내느라고 아주 그냥 등골 휘는 줄 알았어요. 근데도 자 됐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애들 얘기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과소해란 말이에요. 없단 말이지. 그럼 이걸 어떻게 늘려야 되잖아요. 적으니까 늘려줘야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늘려주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즘은 어린이집도 정부가 많이 보조해 주잖아요.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정의 외부 효과 유발하는 그러한 시설들은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해요. 소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원하는 만큼 생산하고 소비하지 않아요. 그걸 시장의 실패라고 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어떠한 이유인지 간에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그 시설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적게 생산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린이집에도 많은 보조금을 주죠. 그래서 늘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이집이 꽤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요즘 다 CCTV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 이건 과대 생산이잖아요. 과대 생산. 이건 시장이 실패예요.
왜? 사회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거든.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얘기예요. 과유불급이라고 있잖아. 과유불급. 과유불급이 뭡니까?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쓸데없이 많이 해갖고 과유불급.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결국 왜 쓸데없이 많이 생산해가지고 왜 자원을 낭비하느냐 이거지. 안 많아도 되는 건데. 그래서 시장이 실패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과되니까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기 위해서 세금 왕창 때리고 부담금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소비를 줄이는 거. 요 정도는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적정 생산 또는 소비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 적정이라는 건 이제 가격이라는 메커니즘이 정해주는 건데 그까지 이제 알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모호하게 죄송합니다. 모호하게 사회가 원하는 것보다 많이 생산해도 시장이 실패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해도 시장이 실패다. 그래서 공공재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하잖아요. 시장이 실패고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시설들은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들은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해서 시장이 실패고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는 쓸데없이 많이 생산해서 시장이 실패다. 그래서 공공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생산하니까 세금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소 생산하니까 세금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왕창 때리고 환경부담금 부과해서 줄인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핀피, 님비라는 건데 핀피라는 게 뭐냐면 프리즈 인 마이 프론트 야드예요. 우리 동네로 알아요. 그 프론트 야드가 뭡니까? 앞마당. 프리즈 인 앞마당에 와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철역은 어느 지역 가야 돼요? 전철역. 우리 동네 와야죠. 왜? 집값 오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공원 어디로 와요? 우리 동네 와야죠. 집값 오르니까. 이게 핀피예요. 그러니까 정의 외효과 발생하는 것들, 공원, 전철역 이런 것들은 우리 동네 와야 된다. 핀피. 그 다음에 님비는 뭐냐면요. not in my backyard예요. 내 뒷마당에 오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not 아니다는 얘기 아니에요. in my backyard 내 뒷뜰에 오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송전탑 같은 거. 송전탑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땅값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군사시설. 군사시설 우리 동네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땅값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야? 우리 동네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일종의 부의 외부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님비. 즉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부의 외부 효과는 뭐야?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땅값이 떨어지니까. 공해시설 들어오면 땅값 떨어지잖아요. 안 된다. 님비. 그 다음에 정의 효과. 뭐 전철역이 대표적이죠. 우리 동네 와야 된다. 그래서 핀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간단히 해서 요 정도 알면은 이제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내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몇 페이지냐면 이제 78페이지인데요. 78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정부의 시장 개입의 형태가 나와요.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 한 2개 치고 아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제 크게, 정부와 시장의 개입 형태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토지이용 규제. 두 번째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직접 개입. 마지막으로 뭐요? 간접 개입. 총 3가지가 있어요. 시험에 아주 간단해요. 이게 직접이냐 간접이냐 뭐냐 물어봐 이거. 그럼 뭐요? 그냥 직접이면 직접이다. 간접이면 간접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 3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방법을 써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토지이용 규제라는 건데, 뭐 별거 없어요. 토지이용 규제라는 게 뭐냐? 땅 주인에게 네 땅을 이용하고 거래하고 소유할 때는 이 사전에 계획된 요 계획이 뭐냐면 토지이용 계획이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배운 지구단위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 건축계획 이런 계획이에요.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그 행정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이용하고 거래하고 소유해야 된다. 그게 토지 이용 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 거래, 소유를 규제하겠다. 건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허가 받고 해라. 그 다음에 건축할 때 어떻게 해요? 건폐가 용도로 정해져 있고 용도도 정해져 있잖아요. 법으로 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래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하지 마. 거래하기 마. 또는 소유를 규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이에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딱 들어가면 지금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소유와 거래에 있어서 엄청난 제약이 들어와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개발제한구역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 엄청난 심한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죠. 이런 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규제가 똥값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죠. 거래 소유 자체가 힘들어요. 이게 거래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뭘 한다? 토지 이용 규제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뭐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여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렇죠? 또는 용도지역지구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용도지역.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전부 다 뭐야? 토지 소유자, 이용자들을 규제한단 말이에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건축할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용도는 무엇으로 쓰느냐. 다 규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토지 이용 규제에 해당된다. 그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장이 강남의 그 청담동이니 이쪽에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걸 폐지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 바람에 지금 뭐 또 거기가 들썩들썩인다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뭐 제가 모르겠고 글쎄 뭐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런지 알겠습니까? 근데 너무 또 그럴 거예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놓는 건 좀 곤란한 얘기죠. 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또 생각도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개입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개입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직접 개입 맞다. 직접 개입이라는 게 뭐냐면, 자, 공공이라는 게 정부란 얘기예요. 국가, 지자체, 공사.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우리가 공공이라고 그래요. 직접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는 가격을 통제하는 거. 이 가격 통제도, 가격을 통제하는 것도 이건 직접 개입이에요.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예요. 분상제라 하죠. 이걸 줄여서 여러분들 분상제라 해요.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이미 고시를 해요. 새 아파트 분양할 때 이 분양가 이하로 해라. 딱 정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격 통제인데 가격 통제도 일종의 뭐야? 직접 개입이에요. 이게 조심하셔야 되겠고 나머지는 뭐냐면 이 공공이 이제 뭡니까? 이 직접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건 직접 개입이 돼요. 자, 하나하나 해볼게요. 이제 배울 건데 토지은행제도 비축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것도 누가 하는 거냐? 주체가 LH공사예요. 주체가 LH공사니까 당연히 무슨 개입이요? 직접 개입이죠. 이게 말 그대로요. 개발한다라는 건 공급하겠다는 얘기예요. 개발한다는 건 죄송합니다. 여기서 쓸게요. 개발한다는 건 공급이에요. 개발한다는 건 이퀄 공급이에요. 개발 및 공급업이라 이걸. 근데 공영개발 정부가 한다 그 얘기죠. 누가 합니까? LH공사나 SH공사나 G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주택도시공사, LH공사, 토지주택공사 이런 데가 한단 말이죠. 이게 공영개발. 직접 공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그 다음에 공영개발의 하나가 환지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환지방식. 공영개발에 이제 크게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이 있는데 이제 금방 할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이에요. 공사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 정부가. 그 다음에 공공임대. 임대업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공공이라는 얘기, 정부라는 얘기예요. 임대업자가 민간이 아니라 정부다. 공공임대를 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직접 개입이에요. 공급자 역할을 누가 한다는 얘기야? 정부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공공임대가 굉장히 저렴하죠, 이거.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수용 또는 선매인데, 그러면 수용하는 수용자라는데, 수용자가 누구냐? 정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수용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선매도 마찬가지고. 먼저 산다, 먼저 선자의 삶의 자인데, 사적 거래에 앞서 먼저 사는 걸 선매권이라는 건데, 이것도 다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 분상제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분상제 하나만, 이게 누구예요? 가격 통제니까 직접 개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니까 직접 개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환지 방식이니, 그 다음 수용 방식이니, 수용 또는 선매, 이런 건 다,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우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시험에 자꾸만 나오니까 간략하게는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개입이라는 게 있다. 간접 개입. 이제 간접 개입 보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통해 소기 효과를 달성하려는 방법을 말한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간접 개입이 뭐냐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렇게 있으면 시장에 여기다가 정보, 수요자의 공급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수요와 공급을 진작시키거나 위축시키거나 이러면 이건 간접 개입이에요. 잘 보세요. 세금을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감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작하는 거고 중과세 하면 위축시키는 거죠. 부담금을 주겠다는 건 위축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보조금을 준다는 건 진작시키겠다는 얘기고 금융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증진 또는 진작시킬 수도 있고 위축시킬 수도 있어요.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어떻게 돼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 공시 제도도 역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렇게 수요 공급을 위축시키거나 또는 증진시키는 것을 그렇죠. 이런 걸 전부 다 무슨 개입이라고 그래요? 간접 개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걸 알고 계시고 요 시험에 이제 단답형으로 잘 물어봅니다.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관리 잘 하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